평생 걱정 없을 줄 알았다. 그 말은 은퇴를 앞둔 많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되뇌는 문장이었다. 월급이 끊겨도 연금이 있고 집도 있고 큰 빚도 없으니 이제는 숨 좀 돌려도 된다고 믿었다. 출근하지 않아도 되는 아침과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아도 되는 오후가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은퇴 후 진짜 삶은 통장에 찍히는 연금 금액이 아니라 매달 조용히 빠져나가는 돈의 속도로 시작됐다. 그것은 생각보다 느리지 않았고 생각보다 잔인했다. 은퇴를 하면 지출이 줄어든다고들 말한다. 교통비도 줄고 회식비도 사라지고 옷도 덜 사게 된다고.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였다. 일하지 않으니 돈을 쓸 시간이 늘어났고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생활비는 오히려 불어났다. 아침, 점심, 저녁을 모두 집에서 해결해야 했고 커피 한 잔도 외출이 아닌 일상의 일부가 되었다. 병원에 가는 횟수는 늘었고 건강을 위해 시작한 운동은 새로운 고정비가 되었다. 보험료는 줄지 않았고 관리비와 공과금은 계절이 바뀔 때마다 존재감을 드러냈다. 그렇게 매달 빠져나가는 돈은 은퇴 전보다 더 또렷하게 느껴지기 시작했다. 서울 외곽에서 살고 있는 50대 후반의 김 씨는 퇴직할 때만 해도 자신이 꽤 준비된 편이라고 생각했다. 퇴직금과 개인연금 그리고 국민연금을 합치면 기본 생활은 충분하다고 계산했다. 집도 이미 마련돼 있었고 아이들도 독립했으니 큰돈 나갈 일은 없다고 믿었다. 은퇴 첫 달 그는 통장을 열어보고 안도했다. 생각보다 괜찮다고 느꼈다. 하지만 석 달이 지나자 분위기가 달라졌다. 매달 빠져나가는 금액을 하나씩 적어보니 자신이 예상하지 못했던 지출이 줄을 이었다. 관리비와 공과금은 물론이고 병원비와 약값이 고정처럼 붙었다. 친구들과의 모임은 줄지 않았고 은퇴했으니 더 자주 보자는 말에 외식비는 오히려 늘었다.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자 소소한 집수리와 가정 교체가 이어졌다. 김 씨는 어느 날 통장을 보며 계산을 다시 해봤다. 연금으로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더 많았다. 그 차이는 크지 않았지만 문제는 그것이 매달 반복된다는 사실이었다. 그는 처음으로 불안이라는 단어를 떠올렸다. 평생 준비해온 은퇴가 이렇게 빨리 흔들릴 줄은 몰랐다. 부산에 사는 60 초반의 박 씨 부부도 비슷했다. 남편은 공기업에서 오래 일했고 아내는 전업주부로 가정을 지켰다. 두 사람은 은퇴 후 소박하게 살 생각이었다. 여행도 자주 다니지 않고 집 근처에서 지내며 건강만 챙기면 된다고 여겼다. 그런데 막상 은퇴하고 보니 하루가 너무 길었다. 시간을 채우기 위해 시작한 취미가 비용이 되었고 건강검진과 병원 방문은 일상이 되었다. 아내는 말한다. 젊을 때는 아파도 참고 넘겼는데 이제는 작은 통증도 그냥 지나칠 수가 없다고. 그 선택 하나하나가 지출로 이어졌다. 부부가 함께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자 냉난방비는 눈에 띄게 올라갔다. 예전에는 회사에서 해결되던 점심이 이제는 집밥과 외식으로 바뀌었다. 박 씨는 어느 날 통장을 보다가 한숨을 쉬었다. 평생 모은 돈이 이렇게 빠르게 줄어드는 걸 처음 본 순간이었다. 그는 말한다. 돈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 나가는 속도가 너무 생생해서 무섭다고. 은퇴 후 지출의 무서운 점은 크기가 아니라 지속성이다. 한 번에 큰 돈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매달 조금씩 그러나 쉬지 않고 빠져나간다. 그래서 체감이 늦고 그래서 더 위험하다. 처음에는 괜찮아 보인다. 몇 달은 버틸 만하다고 느낀다. 하지만 그 흐름이 몇 년 이어지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은퇴자는 다시 벌 수 있는 시간이 제한돼 있고 선택지는 점점 줄어든다. 그래서 매달 나가는 돈은 단순한 생활비가 아니라 심리적인 압박으로 변한다. 통장을 열어보는 횟수가 늘어나고 카드 명세서를 보는 눈빛이 달라진다. 오늘 쓴 커피값보다 내일도 똑같이 나갈 생활비가 더 크게 다가온다. 많은 은퇴자들이 말한다. 은퇴 전에는 돈을 벌 걱정을 했고 은퇴 후에는 돈이 새는 걱정을 한다고. 일할 때는 월급이라는 안전망이 있었지만 은퇴 후에는 그물이 사라진다. 대신 연금이라는 좁은 다리가 놓인다. 그 다리를 건너며 매달 나가는 돈을 마주하는 일은 생각보다 외롭다. 누구도 대신 책임져 주지 않고 누구도 대신 계산해 주지 않는다. 그래서 은퇴 후 지출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삶의 무게로 느껴진다. 이 이야기는 특정한 누군가의 실패담이 아니다. 준비를 안 해서 생긴 일도 아니다. 대부분의 은퇴자들이 비슷한 과정을 겪는다. 다만 말을 하지 않을 뿐이다. 체면 때문에 자식에게 말하지 않고 친구에게도 털어놓지 않는다. 대신 밤에 혼자 통장을 들여다보며 계산기를 두드린다. 그리고 속으로 묻는다. 이 속도로 괜찮을까? 아직 앞날이 이렇게 많은데. 은퇴는 끝이 아니라 다른 형태의 시작이다.
그리고 그 시작은 생각보다 많은 비용을 동반한다. 평생 걱정 없을 줄 알았던 사람일수록 그 충격은 더 크게 다가온다. 그래서 은퇴 후 가장 중요한 질문은 얼마를 모았느냐가 아니라 매달 얼마나 나가고 있는지이다. 그 흐름을 마주하는 순간 비로소 현실이 보인다. 불안하지만 피할 수는 없다. 다만 조금 더 일찍 들여다봤다면 덜 아팠을 뿐이다. 은퇴 후 매달 나가는 돈이 충격적인 이유는 그 돈이 아니라 그 돈이 보여주는 미래 때문이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은퇴는 비로소 현실이 된다. 은퇴 이후의 지출은 단순히 가계부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삶의 구조가 바뀌면서 드러나는 본질에 가깝다. 일할 때의 지출은 예측 가능했고 통제 가능한 영역에 있었다. 월급이라는 기준점이 있었고 그 안에서 쓰고 남기고 저축하는 질서가 작동했다. 하지만 은퇴 이후에는 기준점이 사라진다. 들어오는 돈은 고정돼 있는데 나가는 돈은 상황과 선택에 따라 달라진다. 이 불균형이 은퇴자의 마음을 가장 먼저 흔든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전에는 생활비를 과소평가한다. 직장에 다니는 동안 보이지 않던 비용들이 은퇴와 함께 한꺼번에 모습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회사에서 해결되던 식사와 이동과 시간의 공백이 모두 개인의 지출로 전환된다. 여기에 건강이라는 변수가 더해진다. 젊을 때는 버틸 수 있었던 불편함이 이제는 치료의 대상이 되고 관리의 영역으로 들어온다. 병원비와 약값은 단순한 의료비가 아니라 노후의 필수 고정비가 된다. 문제는 이 지출들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줄이고 싶어도 줄일 수 없고 미루고 싶어도 미룰 수 없다. 은퇴 후 지출을 더 무겁게 만드는 요소는 심리적 요인이다. 일을 하지 않게 되면 하루의 의미를 채우기 위해 소비가 개입한다. 시간을 보내기 위한 취미와 만남과 이동은 자연스럽게 비용을 동반한다. 이것은 사치가 아니라 존재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활동이다. 은퇴자가 집 안에만 머물며 아무것도 하지 않는 선택은 오히려 더 큰 비용을 부른다. 건강이 무너지고 관계가 끊기고 우울이 찾아오면 그 대가는 결국 더 많은 지출로 돌아온다. 그래서 은퇴 후의 소비는 단순히 절약의 문제가 아니라 균형의 문제다. 현실에서 많은 은퇴자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지점은 예상과 다른 속도다. 자산이 줄어드는 속도가 생각보다 빠르다는 사실을 체감하는 순간 마음이 급해진다. 매달 조금씩 나가던 돈이 어느새 부담으로 느껴지고 통장을 확인하는 횟수가 늘어난다. 이때 가장 흔한 반응은 과도한 긴축이다. 불안을 느낀 은퇴자는 모든 지출을 죄책감으로 바라보기 시작한다. 커피 한 잔에도 망설이고 병원 방문을 미루고 사람을 만나는 횟수를 줄인다. 그러나 이런 방식은 오래가지 않는다. 삶의 질이 급격히 떨어지면 결국 다른 형태의 비용으로 되돌아온다. 전문가들이 말하는 은퇴 지출 관리의 핵심은 통제 가능한 것과 통제 불가능한 것을 구분하는 데 있다. 연금과 고정비와 의료비처럼 피할 수 없는 영역을 먼저 인정해야 한다. 그리고 나서야 선택의 여지가 있는 지출을 조정할 수 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 순서를 거꾸로 가져간다는 점이다. 막연한 불안 속에서 모든 소비를 줄이려다 보니 삶 전체가 위축된다. 은퇴는 인생의 마지막이 아니라 또 다른 긴 구간이다. 이 시간을 견디는 방식이 아니라 살아내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 또 하나 간과되는 부분은 관계 비용이다. 은퇴 후 인간관계는 줄어들거나 재편된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돈으로 환산하기 어렵지만 분명히 존재한다. 모임에 나가지 않으면 외로움이 커지고 관계를 유지하면 지출이 따른다. 어느 쪽이든 비용은 발생한다.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감당 가능한 방식으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다. 모든 관계를 유지할 필요도 없고 모든 지출을 피할 필요도 없다. 은퇴 이후의 삶은 선택의 연속이며 그 선택에는 항상 대가가 따른다. 은퇴 후 매달 나가는 돈이 충격적인 이유는 그것이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미래의 시간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이 속도가 유지된다면 몇 년 뒤에 나는 어떤 모습일지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된다. 그래서 불안해진다. 그러나 이 불안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 오히려 필요한 신호다. 은퇴 이후에도 삶을 조정하고 방향을 잡아야 한다는 메시지다. 아무 생각 없이 흘러가게 두는 것이 가장 위험하다. 결국 은퇴의 핵심은 돈이 아니라 구조다. 들어오는 돈과 나가는 돈의 구조 그리고 시간을 쓰는 구조와 관계를 유지하는 구조가 함께 맞물려야 한다. 어느 하나만 어긋나도 불안은 커진다. 평생 걱정 없을 줄 알았던 은퇴가 흔들리는 순간은 준비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현실을 늦게 마주했기 때문이다. 조금 더 일찍 들여다보고 조금 더 솔직하게 계산했다면 충격은 줄었을 것이다. 이 글을 읽는 누군가는 이미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매달 빠져나가는 돈을 보며 마음이 무거워졌다면 그것은 실패의 신호가 아니다. 지금이라도 흐름을 인식했다는 증거다. 은퇴 후의 삶은 완벽할 수 없다. 다만 감당 가능한 방향으로 조정할 수는 있다. 돈을 쓰지 않는 삶이 아니라 후회 없이 쓰는 삶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은퇴 후 매달 나가는 돈은 우리에게 묻고 있다. 이 속도로 가도 괜찮은지, 그리고 이 삶이 정말 나의 선택인지. 그 질문에 스스로 답할 수 있다면 은퇴는 다시 불안이 아닌 삶의 시간이 될 수 있다.